皆さん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여자 시사 일본어 학원의 허성미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 12월 달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이 약간 취소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미 보셔서 나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다음 단계 또는 내가 봤던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시험이 안 보신 분들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 또는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전 시험하고는 뭐가 달라졌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음 시험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 어떤 것들이 이전 시험하고 달라졌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기출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 시험 문제하고 뭐가 좀 달라졌느냐 하면 역시 N1도 N2도 N3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기존의 문제들이 재활용됐다는 거. 자, 근데 N2나 N1에서는 이전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뽑아다가 정말 예문까지 똑같이 나온 경우가 좀 있었지만 그것과는 좀 달리 N3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단지 나왔었던 단어가 다른 파트에서 또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정의 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는 음찾기로 나왔다던가 또는 음찾기로 나왔던 문제가 한자 표기 문제로 나오거나 약간 그런 현상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어휘 범위 제한이라고 적어줬는데 이전에는 N3 레벨 안에 약간 갑자기 뚝 하고 N2 레벨의 어휘가 나온다던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N1 레벨의 어휘가 나온다던가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시험은 정말 딱 N3 레벨에 맞춰진 어휘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벌써 시험 문제가 2010년부터 2020년이죠. 자, 실제로 중간에 한번 취소된 것도 있었고 이번 취소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회 정도 시험 문제를 두고 보면 N3 레벨이 초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레벨이 되는구나 라는 게 조금 안정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이번 기출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단어들이 나왔고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좀 파트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 지식할 때 문자 어휘. 당연히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한자 음찾기가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초사 그리고 슈르이 이와 그 다음에 코류, 아즈케류, 후즈, 우타가우, 루스. 내가 다 아는 단어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기존에 나왔었던 출제됐던 어휘들이 좀 많죠. 특히나 장음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장음 문제 2개 나온 거 보이실 거고요. 3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우장음은 아니지만 이장음 문제로 슈르이가 나온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색깔을 좀 칠해드릴 건데 초사, 이와, 아즈케류, 우타가우, 루스. 제가 이렇게 챙겨드린 단어들은요. 실제 기출문제 출제됐던 건 맞아요. 그런데 한자 음찾기가 아니라 한자 표기라든가 문맥 규정 또는 마지막 정의 파트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다른 파트에서 출제됐던 어휘들을 좀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험 문제도 또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살펴둬야 되겠죠. 자, 한자 표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크, 그리고 히쿠이, 칸사츠, 나크, 이코, 후쿠자츠. 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단어 자체의 레벨이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색깔을 좀 표기해 놓은 단어들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표기를 해 놓은 이유는 이 한자들은 똑같은 한자긴 한데 다른 단어에서의, 그쵸? 다른 단어로 해서 이전 시험 문제 출제했던 것들이 다시 다른 단어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칸사츠 같은 경우는 이전 시험에서는 우리가 칸꼬란 단어로 관광이란 단어로 외웠었는데 그 단어가 관자는 그대로 쓰고 다른 단어를 붙여서 칸사츠란 단어로 한자 표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관자 자체는 외워야 된다는 게 되겠죠. 이런 식의 것들이 좀 한자 표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왔던 한자들 위주로 다시 활용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문맥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맥 규정 파트는 다른 급수에 비해서 당연히 문제수가 많죠. 그리고 당연히 N3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살펴야 되는데, 잘 보시면 기존에 출제했던 어휘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예전에 2010년도 문제에 유머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뭘로 풀었었냐면 정의 파트 문제에서도 풀었었거든요. 그때도 당연히 유머아가 나오면 뒤에는 있다 없다가 나왔던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유머아노 아루히토라는 표현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똑같이 희망을 듣는다는 표현이지만 이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그쵸? 이전의 희망을 듣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고 싶은 장소의 희망을 듣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약간 문장 자체가 예전하고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보시면 한자 그 명사와 동사라든가 또는 동사 앞에 쓰는 명사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부사 문제로요. 삑다리란 단어 보이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속그리도 좀 배웠었고요. 그러면서 유의 표현으로 삑다리의 차이점도 갖고 가졌었는데, 그때 나왔던 어휘들이 다시 한번 출제되고 있다는 것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저 살펴보면 동사 파트에서 계속 나왔던 건데, 특히 우리가 한 몇 해 전이에요. 정말 몇 해 전에 히기우게루란 단어를 뭘로 풀었었냐면 정의 파트에서 풀었던 문제. 그러면서 같이 쓰는 명사들을 살펴봤었는데 그게 그대로 다시 문맥 규정으로 나왔죠. 그리고 약간 여기서 어려운 게 좀 나왔다면, 이전에 오답으로 나왔던 어휘들 중에 악굽이란 단어죠. 그치? 하품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보시는 것처럼 정답으로 나왔다는 것 정도. 그래서 문맥 규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를 똑같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 단어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그대로 나오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그 명사가 같이 쓰이는 패턴에 동사라든가 또는 그 동사가 같이 쓰이는 명사라든가 항상 쓰이는 패턴의 문장들이 있죠. 그것들은 바뀜없이 똑같이 나왔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렇게 외워두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단어를 좀 암기하실 수가 있겠죠. 자, 유의 표현이죠. 바꿔 말하는 것 좀 살펴보면 뭐 가격, 내당이죠. 라크나, 칸탄나, 카이슈, 그리고 아츠메루, 그리고 메이. 자, 그 다음에 오코즈카이.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나왔다면, 계속 우리가 교체 유의어 파트에서 초반이죠. 2010년도 뭐 그때부터 한 몇 년 동안은 뭐가 나왔었냐면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왔었죠. 예를 들면 마고가 나온 다음에 그 마고의 관계를 써져 있는 것 중에 올바른 걸 찾는 문장이라든가. 근데 계속 최근 한 5, 6년, 7년 정도는 안 나왔었어요. 유의표현에 단 한 명도. 그러더니 또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메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챙기셔야 될 건 앞으로 한 또다시 1, 2년간은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머릿속에 좀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쉬운 단어, 뭐 무스코, 무스메 이런 단어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토코라든가 또는 뭐 메이, 오이라든가 이런 식의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조금 챙겨둬야 되겠죠. 자, 정의 파트 살펴봅시다. 와리비끼, 키즈이따, 에이요, 그리고 후라우라, 타이자이. 단어 자체를 보시면 계속 어디서 나왔던 단어냐면 문맥 규정에서 나왔던 어휘들이 그대로 어디로 가져다 썼다? 정의 파트로 가져다 썼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이제 문맥 규정에서 나왔었던 기출 어휘들을 잘 살펴두고 그것에 관련된 문장들을 하나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법 파트를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문법 파트에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자, 두 개를 비교해서 작년만큼은 아니다 할 때 호도. 그리고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인지 무엇인지 할 때 우리 나니까란 표현을 배우죠. 그 만약에 그것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뒤에 가능 표현하고 쓰는 나게 나라. 그리고 부사 중에서 조금도 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쿠시모를 좀 N3에서 많이 썼어요. 그리고 N2에서 오히려 치토모를 썼는데 N2에 있던 부사가 쑥 내려와서 어떻게 바꿨었다? 치토모 나니 형태로 문장을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덕분에 옥하게 돼.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할 때 그냥 데모가 아니라 시데모. 그리고 자, 현재 하고 있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했을 때 우리 시때 이때. 그리고 상대방한테 해 받고 나서부터의 관점을 쓰는 바로 뭐
모라떼까라. 자, 그래서 앞에 조사랑 연결하는 패턴의 문법들,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이죠. 그래서 약간 N3 문법책을 딱 샀을 때 기능어 이러면서 외우는 문법들보다는요, 정말 기초 문법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부터 N3는 기초 문법을 잘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나머지 거 마저 살펴보면 하고 나서부터 해고 나서부터 우리 뭐 키따라 그리고 음악을 들려주다 라는 표현 쓸 때 키카세루. 자, 계십니까? 라는 존경어 표현이죠. 지금 요거는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라샤이마스까. 그것만 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표현 나타날 때 우리 바까리 시테이테모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 않으면 할 때 나케레바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나케레바의 표현 플러스 뭐 나라나쿠 나타다 해서 두 개 붙여서 시나까 나라나쿠 나타 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원래 다른 급수에 좀 안 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쿠미타 때 배열이죠. 특히 N3 이번에 배열 파트는요. 문법 관련 문형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를 좀 한번 찍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다음 시험 문제에 문법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법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뿐만이 아니라 할 때 우리가 닿게 된 악그란 표현을 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뭐뭐 등등의 뭐뭐도라는 표현을 쓸 때 뒤에 마찬가지로 뭐 나도노 뭐까지 같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한을 적어서 어떤 중요한 시점까지 얼마만큼 남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쓰는 건 마데, 앞에 시점 플러스 마데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시험까지 앞으로 며칠 남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나니 마데, 또 앞으로 며칠 이런 식으로 쓰는 문장. 그리고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 나타나는 표현이죠. 뭐 토이 이런 표현들. 그리고 자, 뭐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도 그렇죠. 소리대모 한 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당연히 한자를 꼭 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우지 않는 것은 외우지 않아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형태를 쓸 때는 이런 문장을 가져다 쓰겠죠. 그래서 배열 문제 잘 보시면 예전처럼 그냥 기능어 하나만 딸랑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문형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N3의 배열 문제가요. 이전에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문장 자체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단순하게 단어라든가 품사끼리 묶는 패턴의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독해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해 내용을 살펴봤더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단문 독해 기본적으로 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던가 또는 형식이 있는 글 같은 경우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는 고노안이라는 밑줄 부분에 뭐가 뭘 지칭하고 있는지 찾는 문제. 형식이 있는 글은 이런 글들이 나왔고요. 자, 중문 독해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80%가 아니라 거의 90%죠. 다 밑줄을 묻는 문제들. 그래서 밑줄이 있고 그 밑줄에 관련된 걸 묻는 문제들이 바로 중문 독해. 그 장문 독해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자, 내용에 관한 문제들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 또는 자, 그 설명에서 맞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문이나 장문 독해 패턴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달라진 건 제가 일부러 색깔까지 넣어드렸는데 바로 정보 검색이었어요. N3 정보 검색이 지금까지는 좀 쉬웠어요, 되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 당사자죠. 주제에서 나오는 그 당사자가 해야 할 것만 찾는 패턴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달라졌죠. 예를 들면 다나카 상노 고코세는 무스메야 이 회관에서 춤추는 걸 배우려고 해요. 근데 자, 다나카 씨는 그루마데 무스메오 카이카니 오쿠테 이쿠노데 자, 슈니 이카이답게 주에 한 번만 무스메하고 같은 요일 그리고 같은 시간에 다른 걸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다나카상이 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하는 걸 찾는다? 딸이 하는 걸 찾아서 딸과 연결해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다나카 씨가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딸이 하는 거, 그래서 딸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찾는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딸이 할 수 있는 시간대랑 요일을 정리를 하시고 거기다가 다나카 씨가 할 수 있는 걸 또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찾아야 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문제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자,
조건을 던져놓고 그 조건이 이럴 때 해야만 하는 거. 그래서 약간 문제 패턴이요. 첫 번째 거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문제 패턴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언제적 문제하고 좀 비슷하냐면 오히려 2010년도 초반 문제하고 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독해 패턴도 마찬가지고 문자의 문법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2010년도 그리고 11년도죠. 초반에 시험 문제가 딱 바뀌었을 때 그 레벨이나 또는 그때 문제 패턴으로 좀 다시 돌아가고 있는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 초반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되게 중요하겠죠. 자, 청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과제이에 보시겠어요? 자, 고노와 또 마즈 나니오시마스까 또는 나니오시나케레바 나리마센까 돈나 오미야기오 카이마스까 또는 고노와 또 나니오시마스까 마즈 나니오시마스까 돈나 시세오 토리마스까. 원래 N3의 과제이에는 80% 이상이 그냥 고노와 또 나니오시마스까 아니면 마즈 나니오시마스까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원래 N2와 N1 문제의 전유물이었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돈나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니오라든가 지시어가 들어가서 조금 더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 갑시다. 포인트 2에도 마찬가지죠. 도시대. 자, 그 또는 이슈니 나니오시마스까 고레까라 나니오 주의시대 호시 또 이때마스까 노노 티켓도 돈나 테가미 나제. 보이시는 것처럼 포인트에도 마찬가지로 N3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유나 사유를 묻거나 또는 이유나 사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묻거나 이런 패턴이 주였다면 이제 조금 더 레벨이 업돼서 N2나 N1의 레벨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제 이해나 포인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해둬야 되겠죠. 자, 개요에 살펴봅시다. 자, 나니니 쯔이때 하나시테마스까? 나니 쯔이때 하나시테마스까? 나니니 쯔이때 하나시테마스까? 기억하십니까? 자, 개요의 이해는 총 3가지 패턴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전화를 했는지, 그래서 무엇인지, 그래서 목적을 묻는 문제가 있고, 자, 두 번째는 혼자 떠들죠. 독백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주제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앞에 주제를 던져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라는 상대방의 견해를 묻는 문제. 이렇게 3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대부분 N2나 N1의 경우는 독백이 주를 이룬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N3의 경우는 이 3가지 패턴이 골고루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다 뭐였다? 다 독백이었어요. 최근 한 1, 2년 사이의 패턴이 개요의 자체가 다 N2나 N1 레벨의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독백이 주 그리고 그 나머지가 목적과 견해도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가면서 그것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발화 표현은 어떤 상황인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하는 상황. 두 번째는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근데 그 외출했다 돌아오는 장소가 집이 아니라 회사죠. 그리고 자, 친구가 케이크를 주었어요. 근데 나는 별로 단 걸 안 좋아해. 조금 더 상황이 디테일해졌죠, 예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친구가 케이크를 내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의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단 것을 내가 싫어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 또는 공장에서 선배하고 함께 기계를 옮기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조금 더 내용들이 이전에 비해서 디테일해지고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즉시응답 갑시다. 뭐 즉시응답은 약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에서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자, 연습 없지요? 라고 되물었을 때 확인을 해주는 yes, no가 나와야 되는 패턴이라든가 또는 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열심히 해 라는 응원의 문구가 나온다던가 또는 안 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했으니까 죄송합니다가 나오던가 몰랐습니다 라는 인사를 먼저 한다던가 자 또는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동조를 한다던가 자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자 하세요 라는 상대방한테 표현을 쓴다던가 그래서 항상 쓰는 패턴의 문구들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만 근데 조금 더 내용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갭이 없어지게끔 조금 더 레벨의 차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자, 이전 시험하고 뭐가 달랐는지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기출문제들 좀 살펴봤죠. 그럼 이 다음 시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좀 준비 포인트 좀 살펴봅시다. 자, 문자어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단어를 그냥 나왔으니까 단어를 딱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쓰는 문장이라든가 또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는 어떤 동사나 어떤 명사랑 쓰였는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문형이나 문법은 자, 지금까지는 그냥 N3 레벨의 문법 이러고 암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바로 기초 문법 위주로 조금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법 이전에 뒤에 나오는 뒷문형이라든가 앞에 나오는 표현들까지도 같이 암기를 해야 되겠죠. 독해는 똑같습니다. N2나 N1의 경우는 문제수의 조절이 조금 있었어요. 청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N3는 문제수 조절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 전번 시험과 이번 시험이죠.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M4, M5 같은 경우도 문제수 조정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N2하고 N1에 청해에서 문제수가 조절이 있었고요. N1 같은 경우는 독해 파트에서 문제수가 조정이 좀 얼마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N3는 문제수 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똑같고 패턴도 똑같으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정보 검색 문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심화됐다는 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죠. 청해 파트는 오히려 N2나 N1의 경우는 대화 내용이 길어졌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달리 N3는 기존보다 훨씬 더 대화 내용이 간결해졌어요. 근데 간결하기 때문에 빨리 흘러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하나씩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명상 사요나라.